또 다시 만나게 됐네요. 2021년 신축년을 맞이했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는요, 시조예요. 이 코너는 시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조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시를 쓴다 보겠습니까? 시조는 우리의 뿌리입니다. 정서의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조를 꼭 쓰지 않더라도 꼭 알아놔야 돼요. 이것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 일본에 요즘 통용 많이 유행하고 있는 하이쿠는 알아도 왜 시조를 모르면 안 되죠. 하이쿠가 뭐냐고 그러면 다 얘기를 잘해요. 근데 시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시조는요, 그냥 첫 시간이니까 이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조는 3장 6구, 12음보고요, 45자 내예요. 한 수가 그렇습니다. 한 수. 초장, 중장, 종장. 3장. 초장, 중장, 종장을 3장이라고 하고요. 6구. 뭔뭇은 뭔뭇이고, 뭔뭇은 뭔뭇이고, 뭔뭇은 뭔뭇이다 할 때, 이게 6구. 3장, 6구, 12음보. 음보, 그 다음에 45자 내예. 이게 기본입니다. 시조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시절 가조의 준말이에요. 시절 가조의 준말이고요. 선경후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 경치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조 종류에는 평시조가 있고요. 어시조, 사설시조, 연시조 이렇게 있거든요. 어시조는요, 한 구만 파형이에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두 구 이상의 파형인데요. 이 시조를 이제 계속 40간 공부하면서 이제 깊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조의 그런 구조적인 것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드로리와 그림자네요. 드로리와 그림자입니다. 해장사 해장스님께 산일 안부 물었더니, 산역이라고 그러죠. 산일. 요를 만드는 일을 산일, 산역 그렇습니다. 어제는 사별당 연못에 들오리가 놀다 가고, 오늘은 산소유 그림자만 잠겨 있다 하십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별다른 얘기 없어도 우리 그 감정을 차분하게 만드는 무의자연이죠. 그만. 그야말로 무의자연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하는 시 한 편을 봤는데, 우리 시는요, 세 글자가 있어요. 세 글자. 흐름, 그 다음에 풀립 그렇게 되거든요. 흐름은 흐를 한자로 흐를 유고요. 흐름이에요. 시조에는 흐름이 있고요. 국이 있어요. 곡자.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풀립. 해법 할 때 해자입니다. 풀립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고, 굽이 있고, 풀립이 있다. 우리 시조가 정말 좋은 거죠. 이 세 가지 이 원리로 되어 있다는 대략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하늘 담은 봉선화거든요. 봉선화는 우리가 흔히 봉숭아 있잖아요. 봉숭아 많이 있습니다. 꽃말은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다 잘 알잖아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경질입니다. 신경질. 건드리니까 신경질을 하는 모양이죠. 이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봉선화는 물봉선과에 속하는 속인데요. 7, 8월에 꽃이 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본이에요. 초본은 1년생이라 이 말입니다. 한 해살이 풀. 그리고 백색, 자주색, 붉은색 해서 저보다 봉선화는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작 걸어온 길이 이쯤이라고 눈 딱 감고 꽃물 끌어오르면 어머니는 항아리를 열고 하늘을 담으셨다. 그러니까 장독대 옆에 꼭 봉숭아가 있어요. 봉숭아는요, 사과라고 해서 열매가 맺히면 톡 건드리면 톡 터져요. 근데 열매 갖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서 꼭 나고지는 거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어요. 그럼 또 내년에도 거기서 있어요. 많이 못 가요. 사람이 이게 움직여주기
이렇게 씨앗을 다른 데 심기 이전에는 지가는 많이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삭발하는 것은 바람이나 뭐 이렇게 뭐시게 딱 부를 때 탁 터지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가기 위해서 톡 터지는 것을 삭발하고 그래요. 뭐 나팔꽃이라든지 맥꽃이라든지 또 그 아까 말씀한 무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요. 눈 딱 감고 꽃물을 끌어오는 봉숭아 꽃이 필 때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다른 어머니들도 다 장독을 열어서 소독을 시키잖아요. 이게 다 장독 열어서 소독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어머니는 항아리를 열고 하늘을 담으셨다. 궁색한 마음을 임무하듯. 궁색한 얼마나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나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제 생각으로는 한 5배는 더 일한 것 같아요. 별일을 다 해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해요. 정말로 그 가난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며 어루만져 달래주면서 아직 할 일이 남은 저 숯덩어리처럼 숯덩어리를 그 속에 집어넣잖아요. 고추도 집어넣고 숯도 집어넣습니다. 살균작용 때문에. 여기서 답은 2, 3, 1입니다. 2, 3, 1. 3번입니다. 이제 아픔도 위로가 되는 것은 아픔조차도 위로가 된대요. 되는 것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애간장이 아니고서야 환생하는 희망처럼 뜨겁다 하겠는가. 2, 3, 1입니다. 여기서 애간장은요, 애와 간장이 합쳐진 복합어입니다. 애간장. 그래서 여기서 그 애간장이라고 어플을 넣었어요. 우리가 그 검정 감장, 진간장은 애간장이라고 그래요. 사투리로, 방언으로. 그래서 애간장을 집어넣습니다. 신명 타는 소구름. 신명이 탄다는 건 신명. 몸과 마음입니다. 신명.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너는 신명을 다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 신명입니다. 탄다. 신명이 탄다. 그것은 그 신명 플러스 타는 같은 합성어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몸과 마음이 탄다. 그 말이에요. 원래 신명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은요. 흥이 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신명나게 놀다 할 때. 흥이 나다. 여기서 신명은 흥이 나다가 아니고요. 몸과 마음. 어느 날 시간도 익으면 팍 터지겠지. 봉숭아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익어갖고 팍 터지죠. 그거를 어느 날 시간이 익으면 이랬습니다. 치매하고 문턱을 서성거리듯 또 다른 꿈의 행류에서 어머니의 천성 봉선화로 피었다. 치매의 문턱. 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하고 나중에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치매의 문턱. 그리고 또 다른 꿈의 행로. 다시 그 일상생활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본인만의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어떤 가난과 어머니를 오버랩시켜서 글을 써봤습니다. 치매 예방하는 거 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치매 예방. 물론 글을 쓰시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다이어트가 이렇게 중요하다네요. 이제 좀 살을 빼는 것이겠죠. 다이어트.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긍정적 생각. 그 다음에 안정된 사회생활. 그러니까 이 집안이 편안해야 된대요. 집안이 편안하지 못하면 또 에이 내가 저거 잊어버리고 싶어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 머리도 튀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혈압하고 콜레스테롤을 반드시 잡아야 된대요.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다 이제 다른 분들 다 아시지만은 저도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 뭐 볼 것도 없이 고혈압이에요. 그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예방하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 혈관성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대요. 저도 그러니까 글을 쓰지만은 그 혈관성 치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추지 못하면은 치매가 올 확률이 있다고 해서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거꾸로 솟구치듯한 어떤 그 감정은 없어요. 감정은 없지만은 그 잔잔하게 어떤 어머니와 가난과 그 가난을 그 반추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 첨삭학입니다. 답은요,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 첨삭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을 첨삭이고, 삭제하거나 또 덧붙이는 행위를 첨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퇴고는 글을 완성해 가는 단계입니다. 저도 글을 어느 정도 쓰겠는데, 퇴고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퇴고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꽃이라고 부를 때까지 다만 물은 열매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나를 꽃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부를 때까지를 줄 긋고요. 나를 꽃이라고 말한다면, 다만 물은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만 물은 열매에 불과했습니다. 가슴의 말을 꽁꽁 싸매고, 여기서 가슴이 뭐냐면요, 그 무화과 열매 표피를 가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말을 꽁꽁 싸면, 말은 여기서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그 속에 꽃이 있잖아요. 무화과 열매 속에 꽃이 있기 때문에 가슴의 말을 꽁꽁 싸매고, 여기서는 안에서 그리움으로 연결기까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바꿨으면 쓰겠어요, 이 말을. 그리움으로 안에서 연결기까지, 이것보다는 안에서 그리움으로 연결기까지 인내와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꽃의 이름을 갖지 못한 계절에서.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이 안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항시 그 꽃의 계절이라는 건 없어요. 네. 저렇듯 안으로 꽃을 피워를 거기다 삽입해 넣으시고요. 여기서 피워 가슴으로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거를 삭제하시고요. 여기를 오롯이죠. 오롯이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림자처럼 다가서서 이제 줄 긋고요. 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라의 환한 빛에, 오로라. 좀 범위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오로라의 환한 빛에. 그림자처럼 다가가서 줄 긋고요. 오로라의 환한 빛에 허공에서 벌어지는 저 불구름 한 생. 허공에서 이렇게 쫙 벌어지잖아요. 무화과가 익으면 쫙 벌어집니다. 때론 칼바람이 불어. 이거 조금 그 시절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냐면 이 무화과가 8, 9월에 있거든요. 이 칼바람보다는 그냥 세찬 바람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때론 세찬 바람이 불어 가슴을 도려내듯 아파도 뜨거운 눈시울에 슬픔도 참아냈습니다. 이랬습니다. 눈시울이 또 나오네요. 이렇듯 첨삭하기는 제가 다 했다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마음껏 고쳐보세요. 자꾸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들을 때까지 고치라고 이 제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치라고 어디다 쓰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거 나는 이렇게 고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자꾸 이걸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고치라고. 고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넣을 거, 뺄 거, 또 덧붙일 거, 넣을 거, 뺄 것을 하고 자꾸 이렇게 그 생명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부분 감상이네요. 이게 부분 감상은 뭐냐면요. 글을 이제 시를 읽다가 좋은 기절이나 어구가 있으면은 이제 넣는 거고요. 이 제목과 본문이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좋은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자는 의미로 넣는 거니까요. 그냥 이건 쉬어가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섬이유입니다. 섬이유. 이 섬에선 사람이 죽으면 바람에 묻는다. 너무 멋있죠. 이 섬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풍장이네요. 바람에 묻어요. 그런 섬의 풍토병 같은
그건 서무 풍토병 같은 내력이어서 내력. 풍토병은요, 어떤 지방에 많이 발생하고 생겨나는 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산에 오래 살아서 악산에 살면 무릎이 좀 빨리 망가진다든지. 이런 겁니다. 예, 풍토병. 내력은 이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풍속을 내력이라고 합니다. 바다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바다로 떠나가고요, 돌아오지 않는 누구요? 아비의 아이예요. 아비도 아니고 그 아이를 박주가리 씨앗처럼 품은 채 바람에 묻혔다. 박주가리는 잘 아시죠? 하수하고 비슷해요. 하수하고 비슷한데 이 박주가리는 그 여러 해산이 덩굴 풀이에요. 근데 약성이 아주 좋습니다. 약성이 아주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수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게 딱 줄기를 자른다든지 부분을 딱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와요. 상당히 상처나는 데도 바르면 아주 좋다고. 그리고 뱀에 물렸을 때도 그걸 바르면 아주 좋습니다. 진찰이라고 털진찰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뱀에 물렸을 때는 특효라고 그래요. 산에 다니면 그 진찰 들이 많이 있어요. 풀들. 그런 거 좀 알아놓으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박주가리는 꽃도 이제 송이송이 이렇게 막 펴가지고 이렇게 이쁜데요. 그게 이제 탁 터트리잖아요. 새처럼 쫙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요. 아주. 예.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백색소음입니다. 백색소음. 백색소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흑색소음? 백색소음의 반대말은요. 컬러소음입니다. 백색소음은요. 귀에 쉽게 익숙한 소음으로서요. 때로는 집중력에 도움이 된대요. 우리가 흔히 듣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또 이제 공기청정기 소리, 폭포 소리 이런 게 백색 소음이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거죠. 근데 컬러 소음은 아까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쇠 끊는 그라인더 소리라든지, 포크레인 소리라든지, 차감기 그런 소리라든지 우리가 흔히 듣지 못하는 소리 그거를 컬러 소음인데요. 우리가 소리를 부호화한 것이 있죠. 데시벨이라고 데시벨. dB, 데시벨. 그래서 80데시벨 이하를 대체적으로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상을 컬러 소음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벽에 붙은 선반에 대하여. 벽에 지금 선반이 붙어 있어요. 나에게 선반은 이렇게 보면 평평해요. 평평하지만 선반 입장에서는 필사의 직립 아니겠습니까? 벽에 붙어 있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필사에 지금 직립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색 소음하고는 이 본문하고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예. 그래도 이 벽에 붙은 선반이 나에게는 평평하게 보여도 선반의 입장에서는 필사의 직립이다. 그런 어구가 너무 좋아서 써놨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줄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줄넘기. 예. 줄을 한가운데 두 발을 동시에 들면 어디쯤일까? 지금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줄로 두 발을 딱 동시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쯤이야 이거예요. 참 시인은 상상력이 굉장히 폭이 크잖아요. 나는 우주에 들어선 것처럼 홀로 공중에 뜬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래요. 내가 땅에 붙었을 때는 나고, 내가 공중에 이만치 떴는데, 나는 지금 우주에 있는 또 다른 나래요, 그게. 나는 그러면 두 명이네요. 그래서 줄넘기를 하면서도, 이 줄넘기, 우리가 사소한 거잖아요. 하면서도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 쓰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작은 것을 크게, 큰 것을 작게. 자, 잘 아시겠죠? 작년에 공부하신 분 잘 알 거예요. 조그마한 참깨알 속에 태양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작은 참깨알 속에 태양이 저는 365개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참깨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이 그 속에 참깨알 속에 365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좀 더 확장성 있는 글을 쓰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의중내졸이라는 말이거든요. 의중내졸. 표현 양식이나 외면에 치중하면 내면이 치졸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외면을 그냥 겉모양만 잘 꾸미려고 하면은 내면은 치졸, 옹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버려야 되고요. 남이 썼던 이미지나 말이 아닌 내 몸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서 내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육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시를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한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한다. 저는 정말 이 단어를 많이 알지 않고서는 좋은 글을 쓸 수가 결코 없습니다. 느낌과 감정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은 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많이 아니면 단어를 많이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쓴 책들,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경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책 읽기가 생활화돼야 된다. 특히 시인은 시 읽기가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좋은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란 무엇이고 왜 시를 쓰는가 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예습도 이강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좋은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